내 자신에 가지고 있는 이 외상 트라우마가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면서 무엇인가를 자꾸 하도록 만드는데, 해결하려고 들고 대처하려고 들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들면 들수록 내 외상 트라우마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외도를 한 배우자, 즉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이 점점 악화되기만 한다는 거, 최소한 그것만 알아도 내가 일단은 나를 치료하고 행복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계속 무엇인가를 계속 하려고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할수록 점점 마치 늪에 빠진 거랑 같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빨리 빠져들어가게 되는, 이게 외상 트라우마인데,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여러분들이 최악으로 가는 거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외도입니다. 그래서 이 외도는 일반적인 부부 문제, 성 문제, 애정 문제, 사랑 문제, 개인의 심리 문제, 이런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그런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증 심리장애, 즉 관계 중독이라는 심리 두 개가 고장이 난, 그것도 갑자기, 그래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생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그냥요. 자, 또 하나는 그것도 갑자기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어요. 평상시에는 전혀 없던 것이 갑자기 발생을 했어요. 이 외상 트라우마는 중증 심리 장애보다 수십에서 수천 배 더 강력하게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아직은 병이 아니에요. 아프기만 하지 지금은 병인 상태가 아니에요. 즉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관계 중독은 중증 심리 장애가 이미 발생된 거는 본인 스스로가 회복하기 매우 어려워요. 환경이 만들어져 있질 않으면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상 트라우마는 관계 중독보다 수십에서 수천 배 더 강력하게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는데, 이때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외상 트라우마가 점점 커지게 되고, 그리고 관계 중독, 즉 상대 배우자도 점점 악화되게 된다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인생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외도를 한 배우자가 내 외상 트라우마 치료 불가능합니다. 못 해줍니다. 무릎 꿇고 빌고 돌아오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외상 트라우마가 줄어들고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뭘 해도 더 커져요. 내가 뭘 해도 더 커져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마치 늪에 빠져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럴 때 정확하게 내가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지금 왜 빠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빠져나와야, 나오고 나서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기 전에 스스로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해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외상 트라우마, 내가 이 상태로 뒀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빨리 나를 치료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생각드는 그 순간에 즉시 치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치료 기회가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게 다시 돌아오려면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을, 지금 현재보다 더 강력한 고통을 느끼게 돼야 그때 또다시 치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왜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면서까지 자꾸 치료를 뒤로 미루냐는 거예요. 그런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기회거든요. 그리고 시작을 해야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고통을 느낄 때 그때 또 치료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 이게 내가 또 강력한 고통을 또 느껴야 되잖아요.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만 더 고통스러워지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주변에 아이들부터 배우자로부터 그리고 가족들까지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까지 인간관계를
내가 내 손으로 스스로 파괴하게 된다는 거. 이 점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외상 트라우마의 폐해입니다. 어차피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이미 심리의 병이 든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병이 점점 깊어집니다.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거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지금요. 이 점을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에게 그 이메일로 이렇게 상담 오신 분 중에서 몇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왜 남편 편만 드냐고 라고, 왜 남편은 가만히 두고 왜 나보고 참고 견디면서 나보고 그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항의성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남편이 외도한 건 사실이에요. 잘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고통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요. 문제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을 할 때 누구 인생이 걸렸냐? 내 인생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남편을 제발 좀 신경 쓰지 마. 지금 내 인생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남편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회복해 놓고, 그리고 내 아이들의 인생도 내가 나름 보호해 가면서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해도 결코 늦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두라니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항의성에 대한 어떤 이런 이메일이 왔는데, 그냥 답변 똑같이 보내드렸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확고부동한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남편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 그러면 아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본인 당사자가 마음이 죽어간다라는 걸 못 느낍니다, 본인은. 왜? 자기 확신에 이미 빠져있기 때문에. 누가 그런 확신을 만들어줬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상담사들이, 유튜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죠. 잘못은 저놈이었으니까 소송해야 되고, 이혼해야 되고, 저놈을 절대 못 돌아오는 놈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길이라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지금 외도의 현실입니다.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워하는 내용 중에, 또 주말과 휴일을 이렇게 보내면서도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냥 뭐랄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알려드려야 되겠다. 더 많이 알려드려야 되겠다. 왜냐면 너무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영어, 일본어, 그 다음에 한국어 해서 3개 국어로 이것저것 지금 별의별 걸 다 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인가 페이스북도 영어, 일본어, 한국어로 지금 페이스북도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어차피 이렇게도 무너지고 저렇게도 무너지는 거 더 빨리 깔끔하게 무너지면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래버려요. 왜냐하면 본인 당사자가 들을 생각이 없어요. 또 하나는 치료할 생각이 없어요. 계속 외도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 무너져 가고 있는데, 내가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본인은 계속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걸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일단은 최소화를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회복을 할 때, 내가 나를 치료를 해서 회복을 할 때,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회복도 하기도 전에, 치료 시작도 하기도 전에 완전 파괴시켜놔버리면은 내가 치료돼서 회복이 되더라도 그 인간관계는 끝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대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친구가 만약에 외도를 했다, 도와주지 마세요. 그거 도와주면 나중에 그 친구랑 같이 외도하러 다녀야 되고, 아니면 그 친구랑 인간관계 끊어집니다. 왜? 그게 바로 외도의 폐해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외도에 관련돼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조언해주고 위로해주죠.
그거 인간관계 끊어집니다. 안 끊어지면 동급이 돼요. 같은 사람이 돼요.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도도 보면 이 바이러스 같아가지고 굉장히 전파력이 강합니다. 왜?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심리가 고통을 느끼게 되고 원래 아픈 거는 아프다라고 느껴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아픈 게 즐거운 거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제대로 가는 거라고 착각하는 병, 즉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이 생깁니다. 심리에. 이게 관계중독이고 이게 외상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심리장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꼭 외도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외도는 심리장애에서도 중증 심리장애, 즉 심리 두 개가 이미 장애가 발생한 거고 외상트라우마는 그것보다 수십에서 수천 배 더 강력하게 파괴시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상트라우마에서 악화되게 되면 이제 하나씩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에 안 내키고 그러면 뭐 사건 사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직은 그런 사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직은 이성이 자라있기 때문에. 그러나 죽으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 가장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이 점이 바로 여러분이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감안을 하셔서 진짜 내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면 바로 시작하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점점 더 힘들어지거나 또는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씩 파괴돼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가를. 제일 가까운 배우자보다 더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면